선생님 누구신지 인사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사주 카페에서 근무하셨다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걸 차린 걸로 아는데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2025년 3월 달쯤, 봄쯤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차리게 된 목표나 뭐 약간 어떠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돈만 바라봤다면 좀 도로변에다가 아주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차렸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여 안쪽에다 조용하게 차린 이유는 좀 차분하게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고 돈보다는 아무래도 네. 교류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여유롭게 그 사람의 운명에 여러 가지 변곡점을 읽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차린 거는 좀 있습니다. 돈에서 좀 벗어나고 또 어떤 조건에서도 벗어나고 남의 가게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조건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손님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약간 기습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 제 동생은 사주를 보면은 89세까지 네. 10억 이상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사주를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사주를 보러 가도 되게 한 80세를 넘길 거라 약간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 동생은 40이 안 되는 나이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사주를 오랫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조금 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타고난 사주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 있고요. 그러면은 또 1년짜리 또 운이 따로 있는데 어떤 운, 또 그거에 닥친 상황,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어떤 복합적인 것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조금 운은 변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한 거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은 자산도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데 1년 운, 또 월 운, 뭐 달운 이런 것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조금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뭐 결과론적으로 보는 건 그런 학문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힘들 때를 잘 넘길 수 있느냐를 짚어주는 게 명리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뭐 쌍방이 너무 계산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너무 결과론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는 경우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명리학에 돌아가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어려운 거를 같이 고민하고 힘들 때 뭔가 좀 도움을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저는 일기예보라고 보는데요.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장독대를 덮고 우산을 챙기고 그래서 준비를 해라. 그러면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해줘야지 그거를 없이 오래 산다. 뭐 돈도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괴리, 오래 살 수도 있는데 단명한다. 물론 단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게 우리 명리학의 학문이지 결과론적인 학문은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봐서 아마 그 순간에 자기의 판단, 또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판단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명리학의 어떤 단점? 명리학이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명리로서 사람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뭐 상담이라는 게 또 공부를 해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담을 쌓아가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학문적인 부분은 명리학의 한계고 부족한 부분은 실전에서 사람들과 많은 데이터, 경험, 임상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만으로 한다면 허점이 많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론과 뭐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 아니면 약점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을 자꾸 저희들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 밑에서 일하셨다가 이제 자영업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제가 차린 지
대략 한 3, 4개월? 2, 3개월 정도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7개월? 정도 되게 됐죠. 오래되셨네요. 3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8월,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남 밑에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 차려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거를 차림으로써 내 이름, 뭐 또 내가 여기서 승부를 걸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는 장점이고요. 네. 만약에 남 밑에 있어서 좋은 건 뭐냐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뭐 금전, 뭐 손님, 뭐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 네. 손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또 그런 부분도 장점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차리는 게 결국은 목적인 것 같기는 해요. 돈과 상관없이. 남의 밑에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돈 벌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또 내가 또 남의 밑에 있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또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유롭게, 더 친절하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쵸. 네, 미라를, 뭐 씨를 뿌리고 미라를 심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길게 보기 위해서 차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이 다음 질문이 선생님의 강점 혹은 전문성인데 네. 이걸 선생님 보고 말하라고 하면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이건 제가 말을 대신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전공이 사주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사주를 배우면은 그 다음에는 나 이 정도 배우면 됐어 하고 대부분 사주를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도 선생님은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사비를 털어가면서 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그렇죠. 또 이제 감히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또 연장자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강점은 꾸준히 공부하려고 하고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좋게 얘기해 주려고 네. 하고 좀 약간 상술적이지가 않다. 이제 물론 뭐 상술적이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뭐 돈 버는 게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전 선생님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네.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나 전문성이 아닐까. 그리고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동안 공부하셨어요? 공부한 지는 한 10년은 넘어갔고요. 한 15년? 뭐 되게 이상.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채널에서 말하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이 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아무래도 명리에 대한 어떤 오해, 또 명리학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점들. 그래서 저는 돈을 당연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봐드리는 건 있지만 아까 우리 질문자께서 말했듯이 조금 더 돈과 거리가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좋겠다. 또 명리학이 조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잡아주고 싶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순수한 어떤 명리를 할 수, 운명을 읽어주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조금 그래도 오해와 뭐 잘못된 것들은 조금 풀어주고 싶고 이 지금 우리 명리 계통이 너무 상술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 근처가 홍대인데 네. 여기 되게 타로샵이 많은데 다 지금 그쵸.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돈만 추구하게 되면 네. 조금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돈도 추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비즈니스도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사업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죠. 다만 비즈니스로만 너무 흐르다 보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가게에서 원하는 어떤 시간 또 원하는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자꾸 맞춰가다 보면 너무 좀 맞다 틀리다라든지 너무 단편적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는데 명리는 인문학 또 종교학 철학 뭐 이런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조금 더 관가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학문이 돈으로 흘러가게 되면 사주의 기본적인 게 제극인이라 그래서 학문이 학문으로 가야 되는데 돈으로 가게 되면 그 상술이 학문을 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명리학의 아주 ABC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간과하는 거 아닌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다는데 알고도 어쩔 수 없다.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홍대를 자주 오는데 네. 오면 좀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네.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덜해지긴 했는데 네. 되게 약간 호객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타로샵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막 옷 사러 동대문에 가면 막 이쪽으로 와 그럼요. 이쪽으로 와 막 이렇게 호객 행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약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홍대 근처에 있는 타로샵이 약간 이렇게 몰려가게 된 배경도 있지만 네, 너무 그렇습니다. 약간 상술적으로 가는데 뭐 공부는 하지 않고 기본을 등한시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근데 그럼요. 몇몇 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욕을 먹는 건 아닌지. 이게 이제 옛날처럼 내 가게를 차리고 내 손님을 받으면서 운영이 됐다면 학문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갔을 환경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네. 요즘은 아무래도 경쟁이 붙고 상술이 붙고 또 뭐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또 지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수 쪽으로 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선생님들의 숫자에 비해서 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한 지 얼마 안 되고 공부가 약간 부족한데도 나와서 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러냐? 아닙니다. 여긴 섞여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과도한 물량 공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생님들 숫자를 부족한 걸 빨리빨리 채우는 면도 좀 있고, 또 비즈니스로 가다 보니까 학문적인 소양 실력보다는 빨리빨리 뭔가 손님들한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그래서 좀 이 오프라인의 이 타로 샵들이 많이 조금 저무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또 그러면서 또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조금 실력 있는 선생님 위주로 개편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타로샵이 네. 이렇게 좀 약간 장사가 안 되고 네. 지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과도한 경쟁도 있지만 그 너무 기본을 무시했다. 약간 이런 것도 있다고 그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둘 다 뭐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데도 사람을 구하니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거를 상술로 가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주기보다는 뽑으려고 가는 거고, 또 그거를 또 뭐랄까, 쫓아서 오시는 분들, 뭐 이 명리학을 하게 그쵸. 되면 뭐 돈을 쉽게 많이 번다, 이런 걸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같이 돌아가는 이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곳을 찾아주시는 뭐 여러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 명의 네. 다양한 손님들이 있을 텐데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주를 봐왔고 손님들을 상대해 왔으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곳을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뭐 이제 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 그거면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지를 사주로 객관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사주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컨설팅 하듯이 이 사주의 목적, 또 이 사주가 왜 태어났고 이 생애에서는 어떤 부분은 강점이고 어떤 부분은 약점인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닫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조금 좀 과도한 거는 조금 낮추고, 그래서 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인생을 너무 허덕거리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갔으면,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편안하게 듣고 뭔가를 얻고 기분 좋게 갔으면 하는 게 이 샵을 차린 근본적인 목적이다. 저도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귀 담아 듣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귀 담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라이트하거나 너무 한쪽으로 돈 이런 쪽으로만 너무 하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좋지만 인생의 힘든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버팅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게 홍보 한번 하고 끝낼게요. 여기가 델루나 사주 타로예요? 델루나 타로예요? 델루나 사주 타로입니다.
자, 위치는 마포구 연남동 390-28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